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메이커 빌더라는 저작 솔루션을 활용해서 실제로 앱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 저작 솔루션의 구성과 기본적인 조작법 및 아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몇 강에 걸쳐서 실제로 아톰들을 활용하여 앱 프로그램의 화면을 구성하고 따라하며 오늘 뭐 먹지라는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추천한 맛집을 검색하여 찾아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앱 프로그램은 실제로 내가 맛있게 먹었던 맛집을 등록해 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갈 수 있도록 맛집을 검색하여 지도에서 위치를 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이나 문의할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실행하고 저작 솔루션 상단의 환경 메뉴에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경로에 오늘 뭐 먹지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해 줍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작업할 폴더, 즉 우리가 앞으로 만들 화면을 저장할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항상 화면을 저장할 새로운 폴더를 만든 후에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해 주어야 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내가 가본 맛집을 등록하는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 보면 빈폼부터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빈폼을 선택해 처음부터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유사해 보이는 빈폼을 하나 띄워서 이 빈폼 위에 여러분들이 만들 화면의 기능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마우스로 빈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에 나의 맛집 등록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시 본 동영상 교재를 활용해서 앱 만드는 방법을 쉽게 습득하는 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앱을 만드는 능력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 도구를 조작해 가면서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을 다운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하고 이 동영상을 따라 조작해 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이런 학습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설치하면 초기에 이러닝 학습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이러닝을 선택하면 우측편에 동영상 강의 창이 나타납니다. 좌측편 작업창에서는 그것을 보고 따라서 실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시청하는 도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동영상 창 이외의 영역을 클릭하면 동영상 플레이가 잠시 중단됩니다. 그때 앞서 시청한 내용을 작업창에서 그대로 따라 실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면 다시 강의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마치 과외교사 개인 지도를 받아가며 앱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스마트 메이커라고 검색하면 무료 버전 제품을 다운받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진행하던 나의 맛집 등록 앱 만드는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번호나 상호명, 전화번호 등과 같은 관리할 항목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들고 등록 번호라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관리할 항목들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Ctrl+C, Ctrl+V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사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정렬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저작 솔루션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복사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방향키 방향으로 아톰이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한 후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들고 상호명이라고 항목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주소, 메뉴, 가격, 등록 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 솔루션 상단의 아톰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쉽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등록 번호부터 등록 일자까지 선택한 후에 배경 색상과 글자의 굵기나 색상을 바꾸고 선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아톰 크기를 알맞게 조정합니다.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한 후에 Alt키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상호명부터 가격까지 항목수만큼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란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등록 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일이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선택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날짜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등록 일자를 클릭하면 데이트 피커가 나타나 날짜를 쉽고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이나 맛집 이미지를 카메라와 갤러리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이미지 입력란을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이미지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가면서 크기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입력하거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 파일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소와 같은 데이터 입력란은 조금 더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므로 길이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아톰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로 늘려주면 작은 트래커 안에 숫자가 크기에 따라 변경되는데 이 숫자는 단순히 입력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입력란에 입력될 최대 글자 수를 의미하고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길이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으로 변경된 글자 수보다 더 많은 글자가 입력되어야 한다면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열고 최대 자릿수의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예제에서는 2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입력란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열고 최대 자릿수의 6을 입력하여 입력받을 글자 수를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상호명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의 20을, 전화번호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의 13을, 메뉴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의 20을, 가격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의 8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일자 입력란과 사진 입력란은 수정하지 않고 기본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의 아톰의 특별한 기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격처럼 화폐와 관련된 항목은 흔히 숫자만 입력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넣게 됩니다. 이 기능은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고 입력 속성의 숫자 입력을 체크하고 숫자 속성의 콤마 삽입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넣어줍니다. 전화번호와 같은 경우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입력란을 길게 누르면 입력란에 표시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고 동적 속성을 전화번호로 선택하면 스마트폰에서 전화 걸기 기능이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주소 입력란을 길게 누르면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소 입력란에서 스타일 속성을 열고 동적 속성을 위치 정보로 선택하면 지도 위에 위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아톰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속성들이 적게는 몇십 가지부터 많게는 몇백 가지의 속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톰별 강좌에서 아톰에 대해 더 자세히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개인용 앱부터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복잡한 앱까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앞, 뒤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Alt키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기능 버튼 3개를 더 복사합니다. 첫 번째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고 기능 선택 속성을 앞장으로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기능 버튼의 스타일 속성에서 기능 선택 속성을 차례대로 저장, 삭제, 뒷장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화면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앞뒤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기능 선택 속성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드는 기능들이 사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작 솔루션 상단 파일 메뉴의 모델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오늘은 뭐 먹지 폴더에 나의 맛집 등록이라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확장자의 QPM 파일이 자동으로부터 오늘은 뭐 먹지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몇 개의 아톰만 사용하여 쉽게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고 앞서 만든 기능 버튼을 사용하여 나의 맛집 등록 화면에서 입력한 데이터들을 테이블에 저장하고 앞뒤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